어떻게 다뤘냐면 너무 귀엽게 다뤘습니다. 귀엽게. 그러니까 이 둘이 어 이제 이런 거죠.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 방식이. 근데 음, 귀여운데 너무 슬픕니다. 네, 음, 이게 핵심이에요. 귀여운데 너무 슬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뒤주안에 8일 동안 갇혀 있었던 세자는 못 보잖아요.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고 그냥 전해지는 기록물만 알 뿐인데 이 작품에서는 뒤주를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프레임만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극장 가면은 이렇게 뒤주 프레임이 있거든요. 근데 무대도 똑같아요. 그 프레임이 딱 놓여져 있고 결국 뒤주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주가 뻥 뚫린 거예요. 그리고 무대 아래에 보면 카메라를 매설시켜 놨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뒤주에 앉아가지고 사도세자가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영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무대 뒤에. 그러니까 우리는 뒤주 안에 갇혀 있는 사도세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사도세자가 8일 동안 계속 죽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죽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일종의 얘가 선방 증세를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죽음의 길로 막 가면서. 근데 그거를 판타지로 완전히 구현을 해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둘 때 옥추경이라는 책을 넣어줘요. 야, 얘다 이거나 먹어라. 너 이 옥추경 책 좋아하잖아. 이거 얘다 이거나 너 읽어라. 그 안에서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그 옥추경이 뭐냐면 도교의 위경인 거예요, 위경. 위경이 뭐냐면은 이제 경전이 아니라 약간 그 경전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경전 같은 거죠, 위경. 예, 그래서 이제 그 옥추경이 뭐냐면은 벼락의 신을 부린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벼락을 부릴 수 있다, 인간이.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실제로 이거는 팩트인데, 옥추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신이 자꾸 찬란해지니까 자기가 벼락을 부리고 싶은 거야. 막 이제 세자로서. 그래서 옥추경을 막 읽었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오히려 벼락을 너무 무서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세자가.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영조가 얘를 뒤조에 가둘 때 옥추경을 이제 넣어주고 너가 이거나 읽어라 그 안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세자가 이제 읽는 거죠. 예의. 맨날 읽었으니까. 그래서 읽어서 짜증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딱 찢어가지고 던졌어요. 열받으니까. 근데 그걸 딱 던지니까 갑자기 꽝꽝꽝 하면서 무대 벼락이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이 뒤주가 타임머신이 돼요. 타임머신이 되면서 타임슬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로 타임슬립을 하냐면은 영조의 어린 시절로 갑니다. 사도세자가. 그래서 영조의 어린 시절로 갑자기 가가지고 만나요, 둘이. 그러니까 10대 때 영조를 이 죽기 직전에 사도세자가 만나서 둘이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음, 영조는 사도세자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튀어나온 애야. 근데 영조는 음, 이 궁에서 자기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경종밖에 없는 거야. 형 경종밖에 없어. 그리고 맨날 너무 위태. 이 그 정치적인 입지가 너무 약하니까 맨날 너무 위태. 그래서 너무 외로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꽝꽝꽝 하더니 하늘에서 친구가 떨어졌어요. 그게 자기 아들인지는 모르죠. 그리고 사도세자도 이게 자기 아버지의 어린 시절인 걸 몰라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엽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일종의 버디물처럼 풀려요. 버디물. 이 남성 두 사람 사이에 알콩달콩하는 정이 흐르는 버디물처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얘기를 하고 막 넘버를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옥추경의 힘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넘버를 부르다가 갑자기 사죠. 사도에서 다시 뒤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조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친구야? 어디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영조가 다시 이 아빠 영조로 갑자기 등장해서 옷을 딱 바꿔 입고 바로 퀵체인지에서 바꿔 입고 나와서 막 뭐라 하죠. 그러면 이제 막 괴로워해요. 이제 사도세자가. 그러다가 이제 또 헤어져.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읽다가 또 던져. 그럼 꽝꽝꽝 다시 가요. 그러면은 한 5년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굉장히 순수한 차원의 영조를 만나다가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하면서 영조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사도세자가 옆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조는 너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야, 지금 언젠데? 그랬더니 5년 지나갔잖아. 막 이제 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도세자한테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 내가 지금 궁에서 이런 상황이야. 나는 이래. 너무 내가 불안해.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넌 내 되게 좋은 친구야.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다시 갔다가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UNI 그게 완전 팝인데 둘이서 이거를 너무 알콩달콩하게 노래를 해요. You and I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그런 넘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No more in the shadow. 우리가 더 이상 그림자 안에 살지 말자. 이제 그런 노래도 둘이 진짜 이거는 헤비메탈 락스러운 그런 노래를 막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한테 막 힘을 주고 영조야 너도 그렇게 이제 영조야라고 부르지 않죠. 이금인데 이름이 이금으로 나오는데 야 이금 너도 그렇게 살지 마. 너 경종 형 좋지만 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그림자에 살지 말자 하면서 둘이 막 어, No more in the shadow.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에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면서 둘이서 막 또 이렇게 뭔가 의기투합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아들이고 아버지인지 이제 알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되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눈물 바다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눈물 바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해하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제가 스포일러성이 강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마지막 단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영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널 뒤주에 가둔 이유는 너가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야. 나는 너가 새 시대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난 항상 널 믿었어, 사실은. 말을 안 했을 뿐이지만 난 널 언제나 믿었고 내가 너는 굉장히 좋은 성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난 언제나 널 이해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위에서 너가 날 죽여라.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 사실은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도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죽어 없어져야 그 다음 역사가 이어갈 수 있어. 너도 살고 그 다음 역사가 내가 없어져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야라고 난 그걸 깨달았어 하면서 이제 죽죠. 스스로 이제 뒤지에서 죽는 걸 스스로 죽는 걸로 결정을 내리는 걸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뒤주를 이렇게 영조가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한 네 번 정도 도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역사적인 변천사를 한 바퀴 돌 때 아기가 되고 또 한 바퀴 돌 때는 약간 그보다 조금 늙어지고 또 한 바퀴 돌 때 늙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바퀴 돌 때는 진짜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 여기서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연극적인 기법을 활용하는데 이게 두 인물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구간으로 작품 안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우리 메이비 해피 엔딩 같은 경우에 서로가 이렇게 기억을 지우는 이 데이터를 지운 딱 그런 장면의 느낌이에요. 하이라이트 지점에서 너무너무 반짝거리는 장면인데 연출도 정말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과 드라마도 너무 잘 어우러지게 그 장면이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두 인물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서로에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은 뒤주에서 이제 세조가 죽은 다음에 영조가 승전가를 울려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승전가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왔을 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전가를 울려라고 하면서 전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냉정한데 이 작품에서도 마지막에 승전가를 울려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그 대사는 완전히 다른 층위에 있는 대사죠. 자기 아들과 화해했고 자기 아들을 이해했고 이제 그 사도세자도 자기 아버지를 이해해서 죽음의 길로 떠난 뒤에 이제 얘기하는 대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대사긴 한데. 그래서 그 대사의 힘이 굉장히 세요. 마지막에, 음, 딱 굉장히 센 대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두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커튼콜 겸 마지막 주제를 얘기하는 이제 막 넘버들을 락으로 막 부르면서 관객과 같이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요. 객석은 거의 뭐 락 페스티벌 즐기듯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면서 그 배우들 둘이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 꺼이꺼이 우는 단계까지 가요. 이 두 인물의 마음을 안에 배우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냥 이 두 인물의 마음 안에 정서 안에 생각 안에 관객 배우들이 들어가서 그냥 그 자체로 보여줘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총차 때도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무르익었다고 해요. 지금 연기가 너무 무르익었는데 지금 어떤 배우들이 등장하냐면은 여기 사도로는 진호, 신은총, 조용휘 배우고 영조로는 한지상, 박민성, 김찬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배우로 가도 다 좋아요, 지금. 음. 어떤 배우로 가도 다 좋고, 배우들이 지금 너무 그 작품에 깊이 몰입해 있는 상태여서 어떤 배우가 해도 너무나 너무나 지금, 디테일이 굉장히 꽉꽉 살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연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연출 사용하는 누가 하셨어요? 연출은? 김현준, 우리 예전에 그 음. 컴포트 워먼 그다음에 그린카드 오프에서 올렸던 분 있죠. 그분이 이번에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허진이라는 분이 이제 극작을 했고요. 근데 이 세 분은 예전에 그 쇼폼 뮤지컬이라고 있었어요. 쇼폼 뮤지컬. 쇼폼 뮤지컬이라고 네. 쇼폼 뮤지컬을 함께 했던 트리플 콤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계속 작업하는 팀들인데 이 쇼폼 뮤지컬을 같이 하면서 한번 뮤지컬을 한국에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굉장히 세련된 작품을 하나 내놓은 거죠. 랑뮤인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우리 김현준 연출이 아이디어가 좀 많은 음. 분이에요. 그래서 뮤지컬에 쿠키를 했습니다. 지금 쿠키. 그러니까 영화에서 쿠키 영상 만들듯이 뮤지컬에도 쿠키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뭐 9회차 정도 지금 쿠키가 있다고 하는데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이 작품에 나오지도 않는 배우 한 명을 데리고 와. 그래서 갑자기 막 경종을 연기하게 한다거나 아주 짧게 공연 다 끝나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다 풀어주지 못한 서사의 어떤 지점들을 그 배우가 연기하게 해주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또 관객들한테 먹혀가지고 이 쿠키 회차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딱 너무 감각적입니다 너무 감각적이고 무대 그리고 연출 그다음에 극작 그다음에 음악, 배우 연기가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되게 오랜만에 컨셉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공연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총쇼 때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진짜 열심히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흥행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다뤄진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를 새로운 판타지로 음. 풀어서 우리가 사실은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화해하는 거를. 이렇게 두 그쵸. 사람, 화해하는 걸 보고 싶은데 너무 귀엽고 아름답고 너무나 슬프고 이렇게 가슴 찡하게 표현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역사의 또 하나의 어떤 역사물의 뮤지컬 나와서 굉장히 좋은 선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 보고 싶네요. 얘기 들으니까. 네, 그, 아까 가사 쓰시고 작곡하신 그분이 이번에 한국 작업이 처음이신 건가요? 네, 처음이에요. 쇼파 뮤지컬 음. 만들고 그 다음은 처음인데 이렇게 인사했어요. 공연 보고 나오면서 인사했는데 엄청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지금 브로드웨이 친구들이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인데 한국에서 지금 그 자기 거 한다고 했더니 엄청 부러워한대요. 와, 네. 이제 한국이 한국 시장이 그런 시장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느낀 게 딱 그거예요. 와, 한국 시장이 바로 이렇게 됐구나. 부러워한다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외국인들한테도 음, 한국이 나름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사실 회전문 관객이 많다는 게 장점도 되게 크잖아요. 계속 그죠? 뜯어봐주고 그래서 뭔가 작가나 작곡가, 그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내 작품을 막 여러 번 봐주는 팬들이 있다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뭔가 더 새롭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어획도 N차 관객이 되게 많은데,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N차 관객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되게 충성도가 높잖아요, 한 작품에 대한 충성도가. 근데 그거를 객석에서 보고 있는 그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 저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앤디 로닌슨. 예, 이 작곡가가.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예, 얘기 나누는데.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가마톨이 터지고 있어요. 이 작품으로. 음, 네, 와,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꼭 정혜진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진짜 너무 행복해 하세요. 기분 좋네요. 이제 진짜 글로벌 시장이 됐네요. 한국 뮤지컬 시장.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저는 되게 좋았던 거는 이런 메이저 제작사들이 해주고 있구나였어요. 메이저 음, 제작사들이 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창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품이 그냥 그러면 막 좀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저, 네, 선두에 서서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거기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그러니까요. 많은 투자와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또 그러니까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거는 사실 뮤지컬이 음악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작곡자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파격적인 비수가 꽂힐 만한 그런 예를 들어서 락 음악을 만들고 싶다. 우리 옛날에 조이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서가 벌써 이게 우리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이미 모든 정서가 글로벌리즘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그 비수가 꽂히는 그런 락 음악 자체가 한국에서도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그 드라마와 맞아 떨어지면서 감동이 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음악을 작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말이 그 그래서 말이에요. 제 말이. 네, 그래서 그분을 모셔온 것은 프로덕션에서 정말 잘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음악으로 글로벌리즘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음악 스타일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부분. 너무 진짜 신디님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하는데요. 근데, 와, 이거는 그냥 락 뮤지컬로 드라마를 흐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도 들 것 같습니다. 보면. 네. 하여튼, 섀도우는 꼭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네, 별점을 네. 주십시오. 별점. 별점은 저는 4.9점입니다. 음, 4.9점. 그럴 네. 만합니다. 네, 4.9점이고, 그 0.1점은 조금 서사에 약간 인위성이 있어서, 왜냐면은 저기 옥추경을 딱 붙이고 갈 때 막 5년, 5년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조금 그렇고, 나중에 그 두 사람이 서로 아들이고 아버지인 거를 알아보는 그것도 약간 인위적이거든요. 그 장면이.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예, 그것도 약간 인위성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저한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너무 좋았고요. 오랜만에 모든 것에 컨셉이 일치된 시원한 음, 작품 같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